자, 그래서 그거 아시고 두 번째는 모의고사 두 개를 나가요. 모의고사 두 회분이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이제 스피드 모의고사라 해서 2점, 3점 모의고사예요. 17문제짜리. 그래서 미적분 선택자랑 확통 선택자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기하 선택자는 미안한데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가져가서 공통만 푸세요. 그러면 기하 선택자는.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27 모의고사라 해서 킬러 없는 모의고사 있죠? 그래서 이거를 3월 첫 모의고사 전까지는 계속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이 5주, 6주 수업이거든요. 저희는 재수생들은 6주 수업간에 이제 6주 동안에 계속 하나씩 나갈 거예요. 그러면 워크북 하나, 모의고사 2개 이게 항상 수령해야 할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스피드 모의고사, 27 모의고사, 그 다음에 플러스로 워크북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일단 오늘 수업에 앞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재수를 하게 됐잖아요. 물론 여기 다시 공부하는 학생 또 있겠죠? 뭐 재수 이상으로. 그래서 올해 수능과 평가원에 대한 트렌드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여러분들 듣고 어느 정도 공부를 준비해야 되는지부터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올해 수능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했다 해서 불수능이라 하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이 6월, 9월에 비해서 크게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크게 무리 없는 수능이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하위권, 그 다음에 중위권, 약간 중상위 이런 애들한테 있어서 약간의 좀 변별이 큰 어려웠던 약간 불수능으로 느껴졌을 뿐이지 크게 전반적으로 상위권 애들한테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어요. 그 이유는 평가원의 출제진들이 그 기존에 있는 틀딱 할배들한테서부터 젊은 교수층으로 세대가 교체됐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굉장히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너무 쉽다 싶으면 살짝 올리고 너무 어려운데 싶으면 살짝 내리고 이거를 되게 여러 번 반복했대요. 실제 출제위원이었던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난이도가 전반적인 상승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총평이고요. 두 번째, 수투 과목에서 변별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즉 준킬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번에 급부상해서 과거에는 4점짜리가 굉장히 풀만한 수준으로 나오다가 킬러 3개만 빵빵빵 어렵고 말았는데 이제는 수투 과목, 수원 과목에서 전반적인 준킬러 문항들이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4점짜리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있어서 확통은 좀 쉽게 나오고 미적분은 어렵게 나왔죠. 그래서 만점자 기준으로 표준 변환 점수 차이가 5점 정도? 4점에서 5점? 근데 이제 내려갈수록 점수대가 좀 내려갈수록 그 차이가 좀 더 벌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있답니다. 뭐 예를 들어 민사고, 상상고 이런 뭐 특목고 애들 있죠. 약간 특목 자사고 애들. 그런 애들은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미적분을 선택하는 애들이 있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6월, 9월 모의고사를 잘 생각해봐요. 빈칸 추론이 안 나왔었죠. 6월, 9월에는. 기존에 수능이나 교육청에서 나왔던 빈칸 추론은 나오지 않았는데 반해 수능에서 갑자기 있잖아. 15번에서 빈칸 추론형 수원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설 모의고사 쳤을 때 느낌이 뭐냐면 9월 이후에 빈칸 추론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 강대 K나 실외인재 서바이벌이나 또는 뭐 킬링 캠프도 9월 이후에는 그 전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빈칸 추론은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나온 모의고사들은 빈칸 추론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 나오면 대려 뭐라 했거든? 뭐야 6월 9월 빈칸 추론 안 나와서 이제 안 나올 텐데 왜 나온 거야 이렇게 욕을 먹으니까 안 냈어요. 근데 실제로 나와버렸죠. 패턴의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킬러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킬러를 진짜 어려워서 못 풀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풀만한 전 수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5번에 대한 설명. 이게 지금 약간 화면 밝기가 너무 밝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수능 15번 같은 경우 그림은 뺐어요. 너무 판이 많이 차지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원래 15번 문제는 그냥 있잖아. 그 CD 길이 있잖아. 자체를 구하는 과정이었대요. 그냥 문제가.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웠대. 그래서 바꿨대요. 계산 과정을 보여주자. 하고 가나다 빈칸 추론으로 출제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빈칸 추론이 안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나오게 됐었죠.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트렌드에서 안 나왔다고 연습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래 이 도형의 극한이 6월 9월 보면 28번 출제가 됐어요. 객관식으로. 근데 29번에 갑자기 출제가 됐었죠. 미적분 선택자들은. 알죠? 이거 과거 수능에서 항상 29번에 뭐였냐면 이 주관식 도형의 극한 문제거든요. 근데 과거의 수능에서의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객관식으로만 출제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요. 그 다음에 킬러 문항. 이게 이번 22번 킬러죠.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작년에 이제 제가 컨텐츠로 쓴 게 강대 K였는데 여기 7회 22번은 문제 똑같죠? 부등식, 합성 조건 하고 F모 구하라, F모 구하라. 그래서 이거 풀어본 사람들 다 맞았대. 알겠죠?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분들한테는 모의고사가 2개가 아마 제공이 될 거예요. 연말에. 클리어 모의고사랑 강대 K 모의고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그 학원 다닐 때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EBS 이제 간접 연계돼서 굳이 안 풀어도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6월달 9번 문제죠, 이게. 이게 4점짜리 시작 문제야. 홀수, 짝수, n 나누고 이렇게 기납적으로 정의된 문제인데 수능 특강 레벨 1 10번 문제 똑같이 나오죠. 홀수, 짝수, 기납적으로 정의된 문제. 맞죠? 그 다음에 여기 9평 26번 문제, 부피에 대한 문제. 요거 EBS 연계 실전 모의고사 4회 26번 문제. 패턴이 똑같죠. 도형 모양도 똑같아요. 맞지? 그 다음에 이게 9평 10번 문제예요. 여기 사인 함수 나오고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 나오고 a 더하기 b의 값은 이렇게 나와있지? 여기 EBS 실전 모의고사 2회 14번 봐봐. 자, 사인 함수, 이거 코사인 함수로 나왔지, 이거? 삼각형 넓이 주어졌어. a 더하기 b의 값은 하고 똑같죠, 모양? 맞지? 수능도 이게 비슷하게 출제된 거야. 약간 어렵게 출제됐지만. 맞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연계된 거 보이시죠? 맞아요? 그 다음에 기출. 여러분들 그러면 기출도 되게 중요하다 했죠? 여기 보시면 이번 6월 모평에 나왔던 요 3차 함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이거 작년 수능 20번 번호도 똑같아. 3차 함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게 묶여있고 안 묶여있고 차이죠. 맞죠? 그러면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똑같지? 얘는 최대값, 얘는 모든 A 값의 합. 문제풀이가 비슷하다고요. 풀어본 사람이면 당연히 풀어보겠지 이거. 맞죠? 그 다음에 9평 15번이죠. 올해 나왔던 거. 그러니까 작년 나왔던 거.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렇게 기납적 정의로 이루어진 이 관계식으로부터 어때요? 이렇게 조건 2개 줘 있고 첫째 항 값들의 합은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재작년 이 9평 나용 21번 킬러랑 똑같죠. 수학적 기납적 점화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조건 있고 모든 A1 값들의 합. 맞죠? 문제가 패턴이 똑같단 말이야. 얘도 노가다 푸는 거였는데 얘도 노가다로 풀었다고 그냥. 대다수 풀이가. 알겠죠? 그 다음에 얘들아 수능 14번이 기억 니은 디귿 판단성 문제였는데 여기서 이 파트를 봐봐. 위치와 맞죠? 움직인 거리 위치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출제가 됐었죠. 속도와 이게 실제 7월달 있죠. 인천시 교육청 기출에서 14번에 똑같이 속도와 위치에 대한 기니디 판단성 문제로 출제가 된 거 보이시죠? 번호도 똑같지? 열심히 기출을 풀어보고 정리한 학생이라면 교육청까지 이게 패턴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느낌이 올 거예요, 이제. 당연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공부하는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첫째 뭐 해야 되겠어요? 이맘때부터 시작해야 될 게 뭐냐면 기출이에요. 기출은 무조건 6월 모평 전까지는 한 번은 돌려야 됩니다. 부담스러운 학생은 뭐 해야 되냐?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3개년, 알겠죠? 평가원과 수능만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EBS 수능 특강 6월 전까지 다 풀어봐야 돼요. 알겠죠? 이 수능 특강에서 비슷한 문제가 연계되기 때문에 6월에 좀 잘 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능 특강을 필수적으로 풀어야겠죠? 그러면 남은 시간에 뭘 하느냐? 여러분들 인강도 듣고 이제 과제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 나가는데 우선적으로 기출하고 수특을 먼저 정리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알겠죠? 왜? 과거에 기출에서부터 변형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때요? EBS 수능 특강 완성해서 변형이 되고 있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이 공부가 앞으로 장기적인 레이스를 보고 봤을 때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해야 될 게 바로 기출하고 수특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그거 감안해서 공부를 먼저 시작할 때 쓸데없이 이상한 거 풀지 말라고요. 제가 알겠죠? 그리고 인강도 있잖아. 적정하게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는 거 좋은데 모든 수업 시간에 인강으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수학은 공부를 잘하고 수학은 여러분들 잘하려면 본인이 스스로 많이 풀어봐야 돼요. 많이 겪어보고. 그래서 인강도 웬만하면 본인이 먼저 문제 풀어보고 이거 정말 모르겠어 하는 문제만 점검하는 게 좋지. 그 막 풀강 다 때리고 있으면 그거 사실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전에서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풀이 방법 그대로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결국 불안 심리 때문에 본인이 풀이하던 풀이 그대로 해요. 알겠지? 분명히 약간 선생님이 그렇게 쉽게 푸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되게 신기한 풀이를 알려주더라도 실전에서 여러분 그렇게 안 푼다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푸는 방법을 갈고 닦는 게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고 점검하는 식의 인강도 활용을 하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항상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루틴을 짜세요. 수원, 수투, 선택 과목에 대한. 알겠죠? 그래서 그 루틴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필 가는 대로 어느 날은 수원 뻑 하고 어느 날은 수투 뻑 하고 그 다음에 선택 빡 하고 이러면 밸런스가 무너져요. 감각이 서로 다르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감각이 무너지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요일별 루틴을 정해서 수학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할 텐데 최대한 진도를 좀 빠르게 뺄 겁니다. 알겠죠? 근데 좀 꼼꼼하게 교재를 구성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B반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학생이 있을 거예요. 수학 등급이 굉장히 안 좋은 학생도 있을 거고 수학 등급이 생각보다 좋고 다른 과목 등급이 안 좋은 이런 학생도 덜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알겠죠? 그 감안했을 때 그래도 좀 꼼꼼하게 정리해가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정리를 잘 해서 봅시다. 자, 첫 번째 포커스 온이라고 해서 집중을 하자 가는 거예요. 여기 함수의 수렴과 발산이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아서 충분히 아실 겁니다. 뭐 다 아실 거예요. 한번 배웠다는 가정하에서 여러분들 설명을 하겠습니다. 리미트의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b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라고 하죠. 얘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극한값이라고 하죠. 원래 함수의 극한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죠? 정확히는 함수의 극한 값을 구하는 거죠. 맞죠? 항상 이 파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가까이 간다는 키워드죠.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뭐 fx가 뭐 b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가까워질 때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b라고 했을 때 이 가까워진다 이것을 해석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4번 문제 뭐죠? 우극한, 좌극한, 그래프 보고 함수의 극한값, 함수값 집어넣고 계산하는 문제 기억나시죠? 늘 4번에 나왔던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핵심이 뭐냐면 그래프를 따라가는 경우로 항상 극한값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프를 따라가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따라갔을 때 그때의 y좌표 또는 y값 함수값이라 하죠. 그러니까 따라갔을 때 함수값이야. 그때 그 함수값이 아니라 따라갔을 때의 그때의 y좌표. 걔를 우리는 이제 극한값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미리 공부를 다 했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시기에 크게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하나는 이렇게 빵꾸 뚫리고 색칠, 하나는 그대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x는 a, y는 b, 뭐 x는 a, y는 b, c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y는 요 fx, 얘는 y는 gx.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요 fx는 어떻게 되냐 하면 오른쪽으로 가까워지거나 왼쪽으로 가까워질 때 둘 다 y좌표가 b에다가 어때? 가까이 간다 해서 우리는 b 이렇게 두죠. 근데 얘는 어때요?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요 값이 뭐야?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이 gx 얘는 똑같이 b인데 차이가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fa도 무엇이었어? b인데 반해 이놈은 g의 a라는 것은 누가 되죠? 그때의 그 y좌표 값은 그 y좌표 값이야. 따라갔을 때가 아니라 그때 그 순간의 y좌표 값이 해서 이게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차이를 뭐래요? 얘를 우리는 극한값이라 부르고 얘는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하죠. 쉬운 거 아는데 그냥 여러분들 다시 용어 정리한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어차피 1월 달에 이거 수투하고 웬만하면 그 이후로 문제풀이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개념은 이걸로 끝낼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는 극한값, 함수값 해서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이런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맞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 리미트에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라는 이놈이 결과가 크게 두 가지로 나오죠. 어떤 순간의 숫자 값으로 딱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수렴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정의되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알겠죠?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해요. 맞죠? 그때는 어떤 케이스가 있죠? 다들 배워서 알 겁니다. 아예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진동할 수 있죠. 리미트에 x가 무한으로 갈 때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러면 이 끝에 있는 무한대로 갔을 때 이 x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풀마 반복될 수 있어서 얘는 우리는 진동 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극한의 결과가 수렴과 발산으로 이렇게 나뉜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발산이라 하죠. 그래서 수렴한다, 발산한다 라는 의미는 좀 이따 저녁에 하게 되는 미적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따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극한값을 구한다는 것은 수렴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만 따질 건데 당연히 이 극한값이 수렴한다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이 의미가 도대체 또는 그 조건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게 그 두 번째 포커스 2에 있는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맞죠? 자, 그래서 좌우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알고 있는 내용 여러분들 솔직히 수능 끝나고 뭐 바로 공부하다가 다시 들어온 학생도 있겠지만 한두 달 되게 신나게 놀다가 오신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면 기존에 수학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온 학생도 있을 거고 그런 학생들도 있으니까 너무 잘한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이라도 다시 좀 보면서 점검을 해요. 알겠죠?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문제는 뭐냐면 킬러나 준킬러에서 틀리진 않아요. 어디서 틀려? 기본적인 문제에서 틀리는 겁니다. 왜 그게 너무 쉽다고 생각한 나머지 방심하고 기본 문제를 많이 연습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본인의
그 실수를 유발하는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잘 활용을 할 거고요. 선생님이 질의응답 받는 시간에 여기서부터 수업 끝나고 저녁 수업 전까지에 대한 그 텀 있죠. 그때랑 그 다음에 화요일날 제가 출강하죠. 또 여기 저녁 시간대에 여러분들 질문과 상담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 방법이나 또는 선생님 제가 성적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학적 질문을 할 사람, 문제 질문할 사람 이런 사람 있으면 그때 시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이패드로 예쁘게 풀어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뭐 알고 있을 겁니다. 좌극한, 우극한의 이 좌우가 이 좌우라는 게 있죠. 뭐예요? 프롬이죠. 프롬. 의미를 굳이 부여하자면 얘 프롬이에요. 프롬. 알겠죠? 무슨 소리냐? 왼쪽으로부터 가까이 왔을 때, 오른쪽으로부터 가까이 왔을 때 극한값, 극한값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핵심은 그냥 프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알겠죠? 프롬 플러스 아까 내가 뭐라 했죠? 그래프를 따라가라고 했었죠.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의 핵심은 프롬 플러스 그래프를 따라가 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대표적인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자, 요런 함수가 있다고 쳐요. 자, y는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좌극한, 우극한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점검하자는 의미에서 리미트 x가 a로 어떻게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것을 뒤에 플러스를 붙이죠. 이게 우극한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fx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의 x가 a로 가까이 갈 때 a 여기 마이너스에서 요거 좌극한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요 fx가 어떻게 되냐 하면 그래프 따라서 오른쪽으로 왔을 때 그 a에서 딱 멈추는 거죠. 그때 y좌표값 b 그래프 따라가서 왼쪽으로부터 따라와서 a에서 멈췄을 때 그때 y좌표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좌우극한을 그래프 따라갔을 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따라갔을 때 그때 y좌표 함수값을 좌우극한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래프를 다시 또 다른 그래프를 해석을 한다 치자.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끊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y는 gx 된다고 해요. 자, 이때 x는 a고 b고 c고 맞죠? 그랬을 때 우리는 좌우극한을 따져봤을 때 리미트에 x가 a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fx 그 다음에 리미트가 gx 리미트에 x가 a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gx 이렇게 해서 좌우극한을 따져보면 얘는 뭐예요? c가 되죠. 오른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의 극한값은 c 왼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은 b 그래서 우리는 현재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개를 종합했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가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얘라고 정의하기도 그렇고 얘라고 정의하기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약속을 한 거예요. 야, 이런 상황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자. 그래서 이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좌우극한이 다른 경우는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 단 이렇게 좌우극한이 같은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해.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의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요 fx는 b다 하고 극한값을 좌우극한이 같을 때 b라고 그 값을 정의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결론 지었을 때 이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이 뭐니?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은 바로 무엇이야? 좌우극한이 같을 때죠.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반적인 포커스 1, 2에 대한 설명이 이거예요. 알겠죠?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넘기시면 포커스 3에 대해서 극한값과 함수값에 대해서 구별은 다 할 줄 알죠? 포커스 3에 대한 이야기 아까 다 했어요. 그 다음에 포커스 4는 함수의 수렴과 발산을 그래프를 활용해서 있잖아. 교과서의 그런 지침이 뭐냐면 함수의 극한값을 따질 때는 그래프를 활용해서 따져봐 이거예요. 알겠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지금 이건 설명 안 할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뭘 이야기할 거냐면 얘들아 잘 보세요. 지우는 동안 잠시 얘기하면 쉬는 시간에 문과는 저기 두 번째, 이과는 미적분 선택자는 첫 번째 책상에서 모의고사 하나씩 가져가고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과제는 매주 검사할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과제는 계산할 건데 여기 스텝 1, 스텝 2 있죠. 수학이 조금 힘든 학생들 스텝 1만 풀어도 돼요. 알겠죠? 근데 수학을 너무 잘해. 아, 쌤 저는 쉬운 문제는 좀 웬만큼 안 풀고 싶으면 스텝 2만 푸셔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겠다면 1, 2 다 풀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코멘트 정도는 쓰면서 잘했다, 잘 못했다, 새끼야 왜 숙제 안 해, 뒤진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 알겠죠? 과거에는 출석부에 그 숙제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해가지고 수업 시간 불러주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20살 청년들이니까 그냥 본인은 자유를 맡기지만 숙제 검사는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포커스 4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함수의 수렴과 발산은 원래 그래프 해석을 해요. 알겠죠? 그냥 이거 단순하게 요약만 하겠습니다. 리미트에 뭐 x가 무한으로 갈 때 x분의 1 하면 x분의 1 그래프 여러분 그릴 줄 알잖아. 이렇게. 맞죠? 그래서 무한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 점근선이 y는 0에 가까워진다 해서 0 이렇게 쓰는 거잖아. 맞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중간 과정도 좀 알고 있어야겠죠? 0보다 살짝 위에서 가니까 나중에 합성함수 극한을 할 때는 여기 뒤에 0 플러스 이렇게도 붙일 수 있어야 돼요. 0보다 위에서 가까이 온다 해서. 여하튼 이제 0으로 이렇게 그래프 해석에 의해서 수렴한다는 거. 또 마찬가지죠.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1 하면 0 플러스로 가면은 이게 0 오른쪽에서부터 가까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계속 증가하잖아.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죠. 맞죠? 근데 이렇게 매번 그래프를 그리기가 사실 빡세고 귀찮잖아. 그래서 실전에서는 우리가 그냥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무한대를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주어진 x에 대입을 하죠, 여러분들. 맞죠? 그런 다음에 이 무한대의 활용을 통해서 그냥 계산하고 말죠, 여러분들. 굳이 막 이거를 그래프 그려서 다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그냥 뭐야? 무한대. 맞죠? 그 다음에 어떤 k 더하기 무한대 해도 k가 뭐 1000억이 되든 1조가 되든 간에 이 무한대라는 숫자가 차원을 넘어서는 거대한 우주적인 숫자라고 해서 얘는 그저 티끌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존재가 미비해서 무한대. 맞죠? 어떤 k 마이너스 무한대 해도 k가 존재가 미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 맞죠? 그 다음에 무한대를 거듭제곱 해도 무한대. 무한대를 거듭제곱 근해도 무한대.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k 곱하기 무한대다 하면 어떻게 되죠? k가 양수일 때는 무한대가 되고 k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k분의 무한대도 마찬가지죠. k가 양수면 무한대. k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응용해서 그냥 대입하고 바로 계산하죠. 근데 무한대분의 1 이게 되게 중요하죠. 무한대분의 1은 일단 0으로 수렴하죠. 교과서에는 그냥 y는 x분의 1로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그냥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수렴하는데 무한대분의 요 k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 k가 실수 범위에서 k가 음수든 양수든 뭐 예를 들어 10억이든 1000억이든 1조든 간에 어차피 얘는 존재가 미비하다 했죠. 그리고 얘는 쪼갰을 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얘가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k는 그냥 0이다 하고 바로 계산하죠, 사실. 맞죠? 세 번째, 어떤 0분의 1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0.1분의 1 하면 10이지, 0.01분의 1 하면 100, 0.001분의 1 하면 1000, 0.0001분의 1 하면 10,000.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체 크기는 커지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얘가 무한으로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0분의 k 꼴이다 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k가 양수일 때는 그냥 무한대가 될 거고 k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안 해도 된다고요. 이게 x 마이너스의 x 빼기 2의 제곱 밑에 있죠 이거 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다 쳐. 원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요? x는 2에 대해서 원래는 x 제곱 x 빼기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생겼는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 꽂는 모양 꼴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로 가까워지면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다 어디로? 마이너스 무한으로 간다라고 했잖아. 근데 실전에서는 이런 귀찮은 짓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떻게? 이거 뭐야? 2를 집어넣으면 0분의 k잖아? 0분의 마이너스 1이잖아 지금.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하고 끝내는 거라고 그냥. 알겠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실제 이렇게 푼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수능에 나올까? 안 나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자 그 말이야. 왜냐하면 함수의 극한과 관련된 기억, 니은, 디귿, 참, 거짓, 판단성 문제는 이미 수능에서 안 나온 지 꽤 오래 되었어요. 구시대 유물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마플이나 마더텅, 뭐 자이스토리 또는 뭐 기타 인강쌤들의 그런 수능 기출에서 기니디 판단성 문제를 그 연습할 거 아니야. 함수의 극한과 관련된 거. 근데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기니디 판단성과 관련된 함수의 극한은 수능에서 출제가 안 됩니다. 기니디는 한 문제 나오죠? 14번, 13번에서. 맞죠? 수투에서 나올 수도 있고 수원에서도 나올 수 있거든? 6월에는 수원에서 나왔죠? 맞죠? 9월에는 수투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수능도 수투에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서 함수의 극한과 관련해서 기니디는 안 나왔어요.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최근 3개년 동안. 알겠죠? 그래서 이런 참거짓 판별성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분들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과생이 라면 면접을 보게 될 거고 또한 논술을 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서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과 함께 교과서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다 담고는 있어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해석을 할 때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포커스 5. 연습하기는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알겠죠? 혹시라도 이거 연습 잘 안 되는 학생은 들고 와요, 그냥 저한테. 극한값 잘 못 구하겠는 학생은. 알겠죠? 뒤로 넘어가서 포커스 5, 합성함수의 극한 구하기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실전적으로 수능과 모의고사에 연계되는 내용들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합성함수의 극한은 합성함수의 극한 구하기에서 합성함수 극한은 이제 뭐 세 개로 해결한다 했는데 똥이에요, 똥. 이 똥 세 개로 해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똥 세 개, 이렇게 똥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요 세 개를 해결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리미트의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 합성 fx 요 놈의 극한값은 무엇이냐? 표현 방식 또 다르게 어떻게 하죠 이거? 기억나시죠?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 이렇게 표현하죠. 요거 읽을 때는 도트라고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그 약간 학교에서 수학 배운 학생들 보면 약간 틀딱쌤들이 f 도트 f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도트 아닙니다. 이 빵꾸 뚫렸지. 뭐야? 서클이라고 해야 돼요. 읽을 때는. 알겠죠? 근데 그마저도 미국식 영어나 독일식 영어에서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이거 도트라고 읽는 순간 바로 탈락. 알겠죠? 서클 또는 합성하고 읽으셔라라는 거 그냥 간단한 팁이고요.
요거 그래서 똥 3개로 해결을 한다 했죠. 똥 3개로 하나, 둘, 3개 해서 F 한 번 거치고 또 한 번 F를 거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가 어떤 모양이 되고 있습니까? 모양이 이렇게 되고 있죠. 이렇게 가서 요 판구 뚫리고 여기 색칠 하고 여기가 이제 1, 2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1 플러스로 갈 수 있죠. 그래서 1 플러스로 갈 때랑 그 다음에 1 마이너스로 가죠. 1 마이너스로 갈 때는 1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죠. 자, 여기서 핵심 위에서부터 가까이 가거나 아래에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1에서 1로 움직이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뒤에 뿔말을 붙이지 않고 1 그대로 쓰죠. 맞죠? 얘도 그대로 왔으니까 1 그대로 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함수를 거칠 때는 얘는 극한값을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뒤에 뿔마가 안 붙으니까. 그냥 뭘 구하는 거야? 함수값을 구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뒤에 함수값을 구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함수값 F1은 뭐죠? 2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우극한 같으니까 답은 2 하시면 되겠지. 근데 두 번째 케이스를 볼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빵꾸 뚫고 요 색칠 여기 2고 1이고 y는 fx 이렇게 칩시다. 역시 똥 3개 f합성 fx의 이 극한값은 했을 때 첫 번째 f 거치고 두 번째 f 거치고 했을 때 1 플러스로 갈 때는 어때요? 1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니까 y좌표가 1에 가까워지는데 위에서부터 가까이 왔다고 1 플러스라고 쓰고요. 그다음 왼쪽에서 가까이 왔을 때는 1의 왼쪽에서 올 때는 1에 가까워지는데 1의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으니까 from 아래라서 마이너스. 그런 다음에 다시 뭐야? 극한값 따지면 이게 우극한, 좌극한. 그래서 얘는 똑같이 1 플러스 1 마이너스 될 텐데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는 이거 뒤에 부호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때요? 1로서 극한값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합성함수의 극한에서는 요 똥 3개 똥 3개를 우리가 해결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물론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숫자를 쓰거나 박스를 치는 학생도 있고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은 그 자기만의 노하우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들 하면 되는데 얘에서 중요한 내용만 합시다. 여러분들 다항함수 있죠? 다항함수? 아직도 이 다항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다항함수라는 것은 여러분들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함수들을 의미하죠. 이 다항함수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실수 전체에서 어떤 함수다? 연속인 함수죠. 맞죠?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함수값하고 뭐랑 극한값이 항상 어때요? 같은 거죠. 맞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gx가 뭐라고 돼 있니? gx가 x-2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잖아.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뭐 a 플러스든 a 마이너스든 간에 이 gx를 구하라 하면 그냥 누구랑 같은 거야? ga라고 그냥 바로 계산하는 것은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f의 0 플러스는 뭐죠? 0이죠. 그래서 그냥 g0 구하시면 되고 왼쪽은 f의 1 플러스는 뭐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g 마이너스 1 구하면 4 더하기 9 하면 되겠죠? 맞니? 좀 이따 어차피 비슷한 문제도 많이 연습할 거니까 지금 못 푼다 해서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되게 많아요 뒤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확인하시고 가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것도 이제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요. 가우스와 관련된 내용이 또는 가우스와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가 또는 6구 수능에서 잘 나온 적이 없어요. 거의. 아니 거의 그냥 없어.
알겠지? 최근 트렌드에서 가우스 기호는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뭐 사설이나, 알겠죠? 여러분들 푸는 n제 있죠? 그런 데서는 나오죠. 그거는 이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미리 배우는 두자 이렇게 얘기는 해요. 알겠죠? 그렇다고 얘가 굳이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우스를 알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사실. 그래서 약간 참고하는 수준에서 가우스를 이야기할 텐데 그래도 가우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제대로 해놓으면 다음에 크게 가우스에 대해서 헷갈릴 일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할 내용은 우리가 수능적으로 가우스를 접근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가우스를 보고 접근을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자료도 많이 뿌려줄 거고요. 알겠죠? 필요한 내용도 뭐 있으면 제가 최대한 많이 구해줄 거예요. 자, 가우스 기호와 극한에 대한 이야기 합시다. 첫 번째, 가우스 X는 뭐 이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접해왔기 때문에 알 겁니다. 뭐죠? X에서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죠. 크지 않은은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작거나 같은 이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 가우스의 1.234 하면 1.234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얼마? 1 마이너스의 4.724 하면 마이너스 4.724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마이너스 5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이나 교과서 또는 그냥 문제집에서 단 하고 나오는 그냥 문장에 불과해. 우리가 수능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요, 이렇게 해석해서는 극한을 절대 못 구해요. 우리는 수능적으로 이제 해석을 좀 우리 해보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가우스 X라는 것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X에서 양의 소수 부분을 버린 값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알겠죠? 핵심 키워드. 양의 소수 부분이에요. 양의 소수 부분. 알겠죠? 그럼 여기를 그대로 해석을 적용시켜보면 이거예요. 얘가 1 더하기 0.234잖아. 그럼 이 0.234를 버렸을 때 얼마? 1 나오죠? 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0.724예요. 맞지? 근데 양의 소수 아니죠? 그럼 얘는 양의 소수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5에 0.276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양의 소수인 얘를 버려주면 마이너스 5 나오지. 맞지? 이 아이디어가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 줄 테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리미트에 x가 무한으로 갈 거란 말이야. 오케이? x 플러스 4분의 6에다가 가우스에 6분의 x 이렇게 나온다 쳐봐. 알겠죠? 이거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의 이 가우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할까? 이런 식으로 x보다 크지 않은 최대함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거 답이 없어요. 맞죠? 해석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야. 물론 미친 척하고 선생님 그냥 6분의 x로 바로 극한값 계산하세요 이렇게 하면 답 나오는 건 똑같아요 사실. 근데 좀 더 복잡한 경우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6분의 x라는 이 값은 어떤 정수 플러스 양의 소수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놈의 양의 소수를 우리는 이 양의 소수 부분을 임의로 얘를 임의로 알파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숫자 값에서 알파 빼면 되겠지. 그게 가우스를 벗고 나온 값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극한을 계산할 때는 얘를 어떻게 해? 리미트에 x가 무한으로 갈 때 x 더하기 4 분의 6에다가 6분의 x에서 어떤 양의 소수 모르는 알파를 빼고 계산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여러분들 리미트에 x가 무한으로 갈 때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4분의 x 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4분의 알파에 여기 6 이렇게 곱해진 거거든. 그럼 얘들아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1로 수렴하죠. 맞죠? 최고차항 xx니까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수렴해? 무한대분의 알파니까 0으로 이렇게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6을 곱했으니까 답은 얼마? 6은 사라지네요. 미안. 6은 이렇게 사라지죠. 그럼 여기는 6알파 하면 어차피 0으로 갈 거니까 얘는 1이네 1.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거나 이 가우스를 이제 어느 정도 성질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우스의 성질에서 2번 있죠? 별표 하세요 이거. 여기서 끝내. 가우스는 가우스 x가 n이다 라고 하면 이놈의 해는 그냥 어떤 특수한 정수 또는 실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해는 부등식으로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x가 뭐보다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라는 이런 부등식 해가 탄생하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가우스의 x 더하기 n 해서 여기 n이 정수잖아? 맞죠? 정수인 경우는 가우스를 그대로 벗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x 더하기 n으로 요 성질 자주 쓰여요 여러분들. 이것도 인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들아 극한에서 있죠. 우리가 앞으로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할 텐데 알겠죠? 가우스 x의 얘는 이게 식이나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뭐죠? 성격이 그냥 정수값입니다 여러분들. 정수값 알겠죠? 그래서 극한값 계산할 때는 극한값을 계산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가우스 x를 먼저 뭘로 고쳐놓고 정수로 고치고 나서 알겠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을 한다 뭐 그 말이야. 이해되셨죠? 됐나요? 그러니까 밑에 얘가 나와있죠. 그 이야기를 봅시다. 지금 얘를 보시면 다 기출이에요 여러분들.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이게 가우스 x분의 x다 이렇게 됐죠? 0 마이너스면 0보다 작다는 소리죠. 그럼 마이너스 0. 뭐 예를 들어서 1 뭐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0.0000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0에 가까운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걔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이건 뭐겠니? 마이너스 1이죠. 맞죠? 이해됐어? 그래서 극한을 계산할 때는 얘를 그냥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뭐로 고쳐놓고 먼저 정수로 고쳐놓고 이런 다음에 극한값 계산이야. 그래서 이게 다항함수니까 뭐예요? 0 집어넣으면 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리미트에 x가 0-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가우스에 x-1 하시면 먼저 0 집어넣으면 대략 마이너스 1.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 0.1이라고 계산하면 알겠죠? 마이너스 1.1을 가우스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제가? 먼저 가우스를 뭐 하라? 정수로 고쳐놓고 나서 그 다음에 계산을 하라고. 그래서 0 집어넣으면 얘는 2가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얘들아 가우스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줄게요. 좀 이따 문제 나오거든요. 이게 기출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들. 원래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바깥 얘기들 해주고 이렇게 지금 너무 딱딱하지만 않게 그래도 좀 수업에 그래도 재미를 좀 부여할 텐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좀 진지 좀 빨고 할게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마음에서, 알겠죠? 굉장히 여러분들은 시작하는 이 시작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잠시 들어가기 전에 가우스 함수 그래프 가기 전에 이 얘기 하나만 해줄게요, 진짜. 내가 준비해온 멘트야. 그 인디언 호피 부족 아세요? 인디언 호피 부족? 인디언 호피 부족은 저기 텍사스 주에 굉장히 삭막한 약간 사막 같은 데서 농사 짓거든요. 근데 걔들이 있잖아. 건기가 되면 비가 안 오잖아. 농사를 못 지어. 그럼 그때마다 뭘 하냐면 기우제를 지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 지내는 기우제가 되게 몇 날 며칠을 하다가 기우제가 딱 끝나잖아? 그럼 귀신같이 비가 내려요. 미친 듯이. 뭔가 샤머니즘적인, 무속적인 그런 뭐 기적적인 그런 게 있을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기우제의 비밀이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거야?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니들도 이제 각자의 기우제를 지낼 거 아니야, 이제. 오늘부터 입사한 지 꽤 됐죠,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는 그게 전부 다 각자의 기우제일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중간에 되게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고, 하기 싫을 수도 있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되는 게, 비는 반드시 오죠. 맞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성공도 반드시 올 거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진짜 끝까지 비가 올 때까지 하는 듯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럼 내년에 좋은 대학 갑니다, 진짜. 알겠죠? 내년에 있잖아. 이 수능을 끝난 이유를 즐겨라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해서 최대한 저도 여러분 필요한 만큼 도와줄 테니까 미친 듯이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보세요라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제 좀 책을 좀 읽고 왔어요. 알겠죠? 얘들아, 이거 아세요? 가우스 fx 있죠?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이게 출제가 돼요. 이게 가우스 fx가 불연속하는, 알겠죠? 하는 x의 개수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었던 그 키워드죠. 이게 핵심은 뭐죠? 이게 불연속하려면 요 fx가 어떻게 돼야 될까? fx가 뭐가 되는? 정수가 될 때, 정수. 알겠죠? 그런 순간들이 다 불연속하는 x가 돼요. 알겠나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데 우리가 가우스의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라는 이거는 좀 아셔야 되는데 요 가우스 fx의 기본은 내림으로 그리면 돼요. 내림. 알겠죠? 가우스 fx의 기본은 내림, 내려 꽂는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뭔 소리냐면 저거 예를 들을게요. 마이너스 x의 제곱. 자, 이 fx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고 요 y는 가우스 fx 얘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지? 이렇게 생기죠. 이게 이제 x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의 x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3 이렇게 되죠. 맞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1이고 여기가 3이죠, 3.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수가 되는 곳으로 다 쪼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y는 2, y는 1, y는 0,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다 쪼갰죠. 그런 다음 제가 뭐라 했죠? 내려 꽂는다라고 했었지. 자, 흰색으로 할 겁니다. 눈에 띄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죠. 마이너스 1과 0 사이. 내려 꽂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과 0 사이를 가우스 하면 전부 다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전부 다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사이는 0과 1 사이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색칠되고 딱 여기서 내려 꽂겠죠. 빵꾸. 여기와 여기 사이는 전부 다 1점 얼마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 꽂아서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여기 색칠되고 전부 다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무엇이 돼? 3이 됐다가 다시 2점 몇몇몇 되는 것은 가우스 하면 전부 다 2. 그다음에 여기 색칠하고 내리고 빵꾸 색칠
내리고 빵꾸 색칠, 내리고 빵꾸 색칠 이런 식으로 가우스의 그래프 그려지는 거죠. 내리라 그 말이에요 그냥. 그럼 끝났죠? 지금 x가 1로 가까이 가잖아. 좌극한, 우극한 다 어디로 가고 있어? 2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이게 좀 헷갈리는 학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게 계산하면 3에 x-1의 제곱에 가우스 이렇게 되거든. 맞죠? 1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이게 0이 아니죠. 1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잖아. 이거 0 하면 큰일 난다. 알겠죠? 이거는 0보다 살짝 작거나 클 수 있죠. 자극한 우극한에 따라서. 그걸 제곱하면 0보다 살짝 큰 값이란 말이야. 그럼 3에서 0보다 살짝 큰 값 빼면 뭐예요? 2점 얼마일 거냐. 그래서 가우스 하면 그 2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알겠죠? 근데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쉬었다가 뒤에 함수의 극한의 성질과 확정형, 부정형에 대한 계산하는 요령에 대한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대표 문제 중에서는 좀 할만한 문제만 풀고 기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뒤에 모의고사 문제 위주로 오늘 정리를 좀 할게요. 알겠죠? 자,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